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양궁 선수를 꿈꾸고 있는 안나 페로바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이 양궁 선수라고 하니 신기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러시아 양궁 선수 중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몇몇 선수들이 있답니다. 한국처럼 양궁 대국인 곳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양궁을 잘하는 걸까요? 러시아 선수들도 한국 양궁의 압도적인 기량에 혀를 내두를 정도랍니다. 아마도 한국에는 특별한 학교가 있는 것 아닐까. 또는 양궁이 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스포츠라서 유독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양궁 선수들이 국가로부터 좋은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한국 모든 국민이 적어도 한 번씩은 활을 쏴봤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 중 국가대표로 뽑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의 많은 나라의 양궁 감독은 거의 한국인이고 이미 양궁에 있어서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에서는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주기적으로 갑니다. 한국과의 자매도시를 맺은 러시아 여러 도시가 있고 지역 간 협력 강화의 하나로 러시아 선수단들은 한국에 방문해 체육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속한 주니어팀은 한국인 코치 출신이 운영하는 양궁 아카데미입니다. 제가 양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주의력 결핍증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 수업 중에 자리를 뜨기 일쑤였고 사소한 일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로 산만했어요. 저도 선생님께 많이 혼나봤고 부모님도 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고 여기저기 주위를 자꾸 살피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우연히 이르쿠츠크주의 아동센터의 상담사님이 저를 태권도나 양궁을 보내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단체 활동이 많은 태권도보다 개인에게 더 집중되는 스포츠인 양궁이 적합해 보이고 한국에서도 양궁은 고도의 집중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담력도 커지는 효과도 있어서 어릴 때 많이 배운다면서 이왕이면 양궁 아카데미를 다녀보는 걸 추천해 주셨죠. 부모님은 저의 주의력 결핍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포츠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저를 이르쿠츠크주에 있는 한국인 코치가 운영하는 양궁 아카데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 오랫동안 양궁을 배웠고 이젠 고등부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도 하고 있어요. 소극적이고 항상 혼자였던 저에게 양궁은 찰떡궁합 스포츠였습니다. 사실 제가 양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활 한 번 못 잡아봤습니다. 한국의 양궁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카데미다 보니 입교하고 나서는 몇 달 동안 한쪽 팔만 올리는 걸 배우고 또 몇 달 동안 두 팔을 들어 올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지루해하고 부모님은 활은 언제 쏘냐며 불만이 많으셨죠. 심지어 주의력 결핍증이 심한 저는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버거웠고 팔만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중간에 울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인 코치님께 저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활을 먼저 잡게 해주는 것을 부탁했는데요. 코치님께서는 한국 양궁 선수들은 학교에서부터 기술과 생체 역학을 완벽하게 터득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연습한다면서 우리 가족의 조급함을 되려 타이르셨어요. 하지만 자세를 잡는 동안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것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활을 잡지 못하는 동안에도 아마추어 팀 선배들의 지방훈련을 자주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코치님은 한국의 양궁 선수들은 담력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담력을 강화해야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어야 화살 한 발의 중요성이 높아진 경기 방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양궁은 번지점프나 공수부대 특전사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경륜장이나 경정장처럼 관중이 많이 모이고 함성이 들리는 곳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야구장의 수많은 관중의 함성 속에서 활을 쏘는 시범 경기를 펼치기도 한다고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궁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주의력 결핍증 증세가 차츰 좋아졌고 주위의 따돌림에도 정신력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자연스레 부적응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슬며시 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카데미 원장님이 가을 학기 중간 정도 지났을 때
러시아 내의 다른 원장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양궁의 고향인 한국으로 선진 견학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양궁도 좋았지만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한류 문화의 메카로 간다고 하니 너무 흥분되었어요. 비행기 요금부터 숙박비까지 고액의 전지훈련이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양궁을 좋아하고 양궁 덕에 약물 없이 정상적인 생활까지 가능해지면서 이 스포츠에 대한 신뢰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전지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훈련비가 고액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러시아 몇몇 팀들의 선수들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팀이고 완전한 전지훈련이 아닌 선진문물 견학이란 의미도 있지만 마음만은 정말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만큼 비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코치님이다 보니 한국에는 이미 코치님을 따르는 많은 후배가 있고 오랜만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 코치님 후배들이 우리 팀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45인승 큰 버스를 대절하고 이르쿠츠크주 양궁팀을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붙여놓으셨어요. 다음날 한국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하고 호텔 조식을 먹은 후 우리는 연습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큰 버스를 탔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곳으로 이동 중이었고 버스 안에서는 저희를 위한 케이팝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동안 화제거리였던 바나나 우유와 한국 전통 과자라는 약과를 간식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나나 우유를 맛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유는 맛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나나 향이 겹치니까 우유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랐다니까요. 감독님은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도시와 조금 떨어진 외곽이고 가는 길에 시골 마을이 많으니 농가 밭이 많이 보일 거라고 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 우리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근처에 도착했어요. 목적지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점심을 이곳에서 먹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메뉴는 닭볶음탕이었는데 저는 닭을 프라이드로만 먹어봤지 이렇게 수프처럼 먹어보긴 처음이었어요. 물론 러시아에도 치킨 수프가 있긴 하지만 늘 프라이드로 먹던 닭이 빨간 수프에 담겨서 나오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체로 건강하다고 들었는데 닭볶음탕 역시 감자와 양파, 또 이름 모를 야채들이 들어가 있어서 육류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첫 한국 음식은 약간 매웠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특히 하얀 쌀밥은 윤기가 짜르르하고 쫀쫀한 느낌이 나서 몸속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의 첫 식사를 만끽한 후 잠깐의 여유가 생겨서 식당 주변의 시골 마을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선 도시의 경관이나 케이팝 정도만 보았지. 한국의 시골 마을은 처음이었고 뜻밖의 일정에 저를 포함한 우리 팀 전체가 환호를 질렀어요. 감독님은 우리가 그저 평범한 한국의 시골 동네를 걷는 것뿐이고 농가 밭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니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무슨 신비의 세계로 출발하는 건 마냥 신이 났죠. 우리는 감독님을 따라 마을을 걷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시골 마을로 가는 길에 둘레가 어른 2명이 손을 잡고 이어도 모자랄 만큼 넓은 나무가 있었어요. 감독님은 이런 것을 고목이라고 부르며 마을 사람들은 고목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받아들인대요. 듣고 보니 큰 고목은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목 밑에 나무로 된 마루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마루에서 잠깐 앉아서 시골 경치를 구경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 짧은 시간이 참 평화롭고 좋은 기분마저 들게 했답니다. 시골 마을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본래 가려던 훈련장으로 다시 출발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양궁 선수들의 모습과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을 명중시키는 소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한국 양궁 선수들은 이미 그곳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집중력을 유지한 자세로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훈련장에 있던 한국인 코치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며 팀 소개와 시설 안내를 해주었어요. 예천의 국제 양궁장의 시설은 최고 수준이었고 장비도 최신식이었으며 훈련장 곳곳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저희는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의 기술과 훈련 방법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졌어요. 한국 양궁 선수들은 친절하게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었고 저희는 스펀지처럼 최대한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그동안 몇 달 동안 훈련한 것보다 한국에서 하루 만에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정말 뿌듯했고 한국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한국 선수팀이 보여준 양궁 훈련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양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저희가 가는 곳마다 미소로 맞아주었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서주었기에 저희는 진정으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는 한국 선수들의 훈련 방식과 양궁 기술에 관해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는데 한국 선수들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어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부터 정신적인 준비까지 훈련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일관성과 반복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양궁 선수들은 같은 슛을 반복하고 그 슛을 분석하며 완벽히 하기 위해 미세한 조정을 끊임없이 연습했어요. 하지만 이들을 돋보이게 한 것은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력이었어요. 양궁은 육체적인 경기만큼이나 정신적인 경기이기도 한데 한국 양궁 선수들은 정신력을 단련하는 기술을 익혀왔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은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며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갈 때 저희 모두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이후 며칠 동안 한국 선수단과 함께 훈련하며 지도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겸허한 경험이었지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실력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개선의 길도 볼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양궁의 고급 기술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양궁 전지 훈련을 마치고 저희는 이후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무사히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휴대전화로 찍은 수백 장의 한국 사진을 보여드리며 일일이 설명하느라 한동안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